일본이 다시 한번 중국의 행보에 강한 경계심을 갖게 할 만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사막지대에서 일본 자위대가 운용하는 조기경계관제기 에이와스와 유사한 형태의 구조물이 파손된 상태로 위성사진을 통해 확인된 것인데요.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의 15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 13일 포착된 해당 위성사진은 쌍발 엔진으로 에이와스의 특징인 원반형의 레이더를 갖춘 비행기 형태의 물체가 산산조각이 나 있는 모습을 담고 있는데요. 파괴된 물체 주위로 검게 그을리고 탄 자국과 수많은 흰색 파편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 민간 위성업체인 플래닛앱스가 제공한 위성사진 속 물체는 지난 5월부터 논란이 됐던 중국군의 훈련용 모형입니다. 당시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중국 사막지대에 만들어진 활주로 모양의 도로 위에 일본 항공자위대가 보유한 2767과 거의 똑같이 생긴 비행기가 포착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신문은 미국 싱크탱크인 신미국안보센터 CNAS의 전문가 말을 인용해 이 정도의 크기와 형태로 엔진 2개를 탑재한 조기경 보기는 세계에서 일본 항공자위대 2767밖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사진이 공개된 뒤 일각에서는 중국군이 미사일로 일본 자위대를 공격하는 훈련용 가상표적으로 2767의 본딴 모형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했습니다. 일본이 중국과 관련한 대만 사태에 미국과 함께 무력 개입하는 등 군사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일본의 핵심 군용기인 2767 등을 공격할 수도 있다는 협박 용도는 이에 대비한 시뮬레이션 중 하나로 해당 모형을 만들었을 것이라는 견해도 나왔습니다. 13일에 촬영된 위성사진에서 해당 모형이 파손된 것으로 보아 중국군이 실제로 해당 모형을 일본 항공자위대로 여기고 이를 파괴하는 훈련을 진행했다는 추측이 지배적인데요.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7월 2일 위성사진까지는 그 물체가 파손 없이 그 자리에 있었다. 이후 기상 악화로 며칠간 위성 촬영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정확히 언제 파괴됐는지 알 수 없다면서 파괴된 시기는 7월 초순으로 예상되며 자위대 항공기를 모방한 물체가 파괴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지난 5월에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대만 문제에 개입하지 말라고 일본에 거듭 촉구하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2767 모형물 등을 만든 것은 대만 유사시 일미 양국이 공동으로 대처하는 사태를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한편 대만 정부가 지원하는 군사 싱크탱크인 국방안전보장연구소의 수주인 연구원도 자위대의 2767은 유사시 적 부대의 움직임을 감시하는 데 필수적인 존재지만 지상에 있을 때는 가장 공격에 취약하다. 중국이 사막에 설치한 모형은 선제 공격 능력의 정확도를 높이는 시도가 아닌가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어 탄도미사일의 정밀도와 정확도를 향상시킴으로써 그 위력을 높일 수 있다. 그것은 주로 중국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돕는 선제 공격 능력 확대와 기습 공격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타클라마칸 사막은 인민의 반군의 미사일 시험 발사장으로 미군으로 치면 화이트샌드 미사일 발사장에 해당하는 곳이라고 그는 지적하면서 다양한 신형 미사일의 정확도를 시험하고 개량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새로운 전략을 개발하기 위한 중요한 시설이라고 말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중국의 미사일 발사장에는 수많은 가상표적 모형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항공기와 함선뿐 아니라 미군 전방전개부대와 가족 대부분이 주둔하는 오키나와 본섬 미군 기지에 있는 항공기 경납고 등 고정 군사시설을 본뜬 표적도 목격됐다고 전했습니다. 수 연구원은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패트리어 편대와 대만 칭취한강 공군기지 모형도 더미 표적으로 설치돼 있다. 중국 미사일의 정확도를 시험해주는 피해를 평가하기 위함으로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뉴스위크 일본판의 보도를 인용해 미군은 이 같은 중국의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괌과 오키나와의 미사일 방어와 항공기 경납 시설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중국의 육해공군 전력은 대만군을 훨씬 능가하지만 중국이 대만에 대해 확실한 군사행동을 벌인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 중국 정부가 무력 행사에 나서는 것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당성을 둘러싼 국내 정치 사정이 얽힐 가능성이 높다고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대만 정부는 중국의 정치적 사정으로 미뤄볼 때 적어도 차이잉원 총통의 남은 임기 중에는 중국이 대만 침공을 단행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미 당국자들은 중국이 인민해방군 창설 100주년인 2027년까지 미일의 무력 개입을 반격할 능력을 포함해 필요한 군사력을 개발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이 소식이 알려지자 일본 네티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런 사소한 일에 일희일비하는 것은 이제 아무래도 좋다고 생각한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루빨리 일본 스스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것. 북한을 봤으니 이젠 알겠지. 핵에 의한 보복 가능성만으로 상대방이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는 것 말이다. 세세한 것은 거기서부터 천천히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물론 핵 보유에 대한 것은 외국은 물론 국민에게도 비밀로 해야 할 것이다. 일본도 어느 정도는 북한의 방식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 어려울지 몰라도 그걸 어떻게든 해내야 하는 게 정치인들의 일이지. 이렇게까지 숨기지 않은 것을 보아 일본을 포함한 주변국들을 도발할 의도를 품었다는 것은 확실해졌다. 중국이 일본을 가상적국으로 보고 있음을 증명할 증거가 또 하나 늘었다. 사실 그 자체는 이미 예상한 일이므로 새삼스럽게 느껴진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상황에도 일본은 수수방관만 할 생각이냐는 것. 취재진들 앞에서 유감포만 연발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물론 지금처럼 일본 평화에 취해 있는 몸으로서 전쟁을 생각한다고 해도 별로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는 것은 이해하지만 언제라도 싸울 각오를 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번 기시다 수상이 내년 G7 정상회의를 히로시마에서 개최한다고 표명했지만 일본 정치인들은 이렇듯 자신들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 유권자들만을 배려하는 발언과 행동을 한다. 반면 유사시의 국민 전체의 재산이나 생명을 지킬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계획이나 상정에 대해서는 항상 연구하고 있으나 핵 공격을 당할 시에 쉘터나 요격하는 방법과 적재에 대한 연구나 무기 개발을 추진하지 않으면 인근 국가로부터의 핵위협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기시다 수상은 쓸데없는 퍼포먼스가 많으며 무엇보다 일본이라는 나라뿐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과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일본의 미래를 어떤 정당이라도 결국엔 말뿐이고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이 지금 일본의 현실이다. 결국 일본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심기 위한 것이다. 대만이 공격을 받았을 때 일본 자위대가 직접 움직이는 것은 현 헌법상으로는 불가하다. 일본이 공격당할 때만 움직일 수 있다. 대만 유사시 자위대가 직접 전투에 참여한다는 것은 헌법 구조의 내용이 크게 달라졌을 때랄까? 아니면 헌법 구조가 완전히 파기됐을 때의 이야기다. 그러나 이것을 가까운 시일 내에 실현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애초에 미국이 직접 대만 방위에 나선다고 해도 우리의 입장은 변함이 없으므로 우리가 공포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뭔가 중국 대리인의 발언처럼 보이는데 그것은 최종적으로는 일본 정부가 판단할 일이다. 자위대와 연관된 구조 논쟁은 올해 안에 어떻게든 마무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만 유사시에 너무 늦게 된다. 대만 유사시 중국이 오키나와 미군 기지를 타격하면 어떻게 될까? 미군 기지라고 해도 결국엔 일본 국토다. 이어 오키나와 현민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는 문제다. 어차피 미중이라는 강대국들의 전쟁에 일본은 휘말릴 수밖에 없다. 물론 코멘트를 남긴 이분은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상상도 못하고 있는 것 같지만 머리가 이상하거나 중국 쪽 사람의 발언이라는 발언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미안한 말이지만 자위대기를 꼭 닮은 표적은 대만 유사시에 일본도 가상적국으로 상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참고로 대만을 지키지 못한다면 일본이 그 다음 표적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때가 돼야 구조 개정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일 테니 지금은 걱정하지 말자는 건가? 유사시에 당신은 뭘 할 생각인가? 뭔가 일본을 버리고 해외로 도망갈 것으로 보이는데 일본인들을 우습게 보지 않았으면 한다. 중국 스스로 이런 행동들이 실제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정말로 이런 선제 공격을 감행했을 때는 이미 중국이 세계에서 완전히 말살될 것을 의미한다. 러시아의 침공이 계속될수록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계속될 것이고 결국엔 약소국으로 전락하게 될 거다. 중국도 그 사실을 이해하고 있을 것이고 무의미한 도발과 위협을 함부로 하지는 못한다. 지금까지 관련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일본의 지금 현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코멘트와 이에 분노하는 일본인들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소식을 전하는 월드리뷰는 계속해서 달려나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